예,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3% 상승, 코스닥은 0.9%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연장된 가운데 금융과 원전, 제약 바이오 업종이 독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두산에너빌리티, 휴젤 등 업종 대표주들의 개별 호재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재건 관련주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고 재건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편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물가와 관세 이슈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을 상당 부분 소화하면서 주간으로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메타는 1%대 상승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부서 신설에 2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 중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견조한 수요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4%대 급등, 반면에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즈는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8%대 급락했습니다. 한편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0.9% 감소해 예상치인 마이너스 0.1% 대비해서 크게 부진해 2년 내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를 하회했고 달러는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로 높아진 인플레 부담이 소매 판매 부진으로 다소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트럼프 관세 정책 보도에 증시 흐름이 연동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은 이전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매크로제로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높고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달이 좀 크게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근저에 있는 임금 상승률 하방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연방 공무원 감축이 고용 흐름을 좀 악화시킬 걸로 보이지만 사무실 복귀 흐름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이 다시 좀 강화가 되면서 인건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제조업 대비로 서비스업 임금이 빠르게 올라간 지도 꽤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신규 이민 유입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농업이나 건설업, 접객업 이쪽에 종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 안 그래도 지금 건설 비용 미국에서 굉장히 높아서 신규 주택 짓는 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줄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를 하는 저 농업 중에서도 좀 손이 많이 가는 과수업이라든지 낙농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신선식품 가격에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부담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하루 목표 추방 목표에 비해서 지금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에다가 추가적인 예산 배정을 요청을 했고, 예전에 1기 때에 이민 체포 전담 부서에서 일을 했던 2명의 고위 책임자를 지금 재임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방정부하고 민간기업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시간 을 줄이는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보육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무 시간을 부분적으로 줄인다든지 혹은 근로 자체를 좀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35세에서 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실제로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 자발적 퇴직도 지금 받았고 추가 저상과자 해고 가능성이 높지만 사무실 복귀하는 거에 따른 영향이 이런 노동 공급의 증가분을 일부
좀 희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가 전망이 최근에 굉장히 어지럽지만 이렇게 임금 상승률의 하방이 견조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지 않은 수준으로 수렴을 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환율 전략 자료이고요.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부각 위협 관련해서 이제 외환 시장 영향 살펴봤습니다. 시장 우려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약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1개월 유예됐고 대중국 관세가 국내학은 60%였는데 크게 못 미치는 10% 부과가 됐었고 이제 중국의 보복도 좀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라는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됐던 게 보편 관세인데 공약 대신에 상호 관세를 예고한 상태이고요. 상호 관세도 4월 초까지 1개월 넘게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좀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나라는 인식 때문에 좀 외환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기대도 좀 높여지고 있는데 미국의 중재로 14일 미넨에서 3개국이 만나기로 하면서 만약에 이게 좀 진전이 있다면 유로화 강세 그리고 상품 가격 하향에 따른 달러 강세 완화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좀 많은 부분 선반영된 부분과 협상 여지도 크기 때문에 협상 진행 시 안도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살펴보면 3월 발효 전까지 좀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뒤에 표에서 좀 정리를 드렸듯이 이제 멕시코, 캐나다, 대만, 한국 등 국가들이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게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일기 때도 3월 1일 이제 관세부가 발표를 한 당일에는 달러원이 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좀 안정세를 찾아갔다라는 점을 좀 참고 삼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부과일 전일에 아르헨티나 등 한국까지 포함해서 7개국이 관세 부과가 유예됐기 때문에 좀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 관세 관련한 건 대해서는 이제 대미 흑자가 큰 EU나 대미 관세율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좀 타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좀 적자 규모라든지 관세율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는 아무래도 미국과 상호 FTA가 체결되어서 이제 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들이 있지만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이에 대한 그 압박이 거세진다면 국내 환율에 대한 절하 영향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ESG 브리프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2035 NDC 제출 본격화와 탄소 크레딧에 대한 기업의 접근 변화 같은 기후온난화 대응 관련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 NDC 제출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리 협약에 따르면 197개의 국가들은 2월까지 2035년 국가온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들이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들 국가의 35년 감축 목표의 특징은 국내 감축을 우선하되 해외 감축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미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 또는 NDC 제출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가 아닌 해외 감축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크레딧에 대한 기업의 접근 변화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정부 주도의 탄소 배출권과 자발적 탄소 크레딧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최근 자발적 탄소 배출권인 탄소 크레딧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톤당 189달러의 크레딧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석유 회사인 쉘 같은 경우에는 톤당 4.15달러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엔 큰 편차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양극화는 기업들의 탄소 제거 크레딧에 대한 가치 평가와 장기 전략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동향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케냐 방목지의 탄소 프로젝트 같은 이와 같은 부분이 좌초 사례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향은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한 비용 효과적인 배출권 확보 전략에서 특히나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확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탄소 감축 관련 사업을 개발 중인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크레딧을 활용한 ETF와 같은 상품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승권입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64,000원으로 3.6% 상향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하는 이유는 증권업종의 그 2023년 4년의 업황이 PF 충당금은 및 손상차손 부담이 실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2014년 12.9% 수준의 높은 ROE를 시현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 대주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발행업 라이센스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고 향후 3년과 5년 즉 중장기 주주 환원율 50% 달성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IMA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자본 8조 원 달성까지는 점진적인 주주 환원율 상향 그리고 2026년 이후에 주주 환원율 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행업 라이센스 승인의 의미는 IB 및 트레이딩 손익의 추가적인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 DPS 3,5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9.1%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원율은 34.8%인데요. 절대 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율 50% 달성을 목표한다라는 것들을 발표하는 시점에 주주 환원율이 2023년과 2022년 대비 하락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4분기 지배주 순이익은 1,47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7% 하회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1,800억 규모의 손상 및 충당금이 반영이 됐고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은 13.5% 증가했고요. IB 및 기타 수수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그리고 트레이딩 손익은 앞서 말씀드린 충당금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충당금 부담이 약 3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LIG 넥스원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1조 1686억 원, 영업이익 62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유도부기 부문 매출액이 중월의 투 2차 양산, 해군 2차 양산 등으로 인해서 51% 급증을 했고요. 감시 정찰 부분도 YOY로 80.5% 급증을 했습니다. 개발 사업 및 저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다만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해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그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그 무전기 매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양산 사업 대비해서 그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4분기 때에는 이 개발 사업의 매출 비중이 증가한 부분들도 영업이익률 하락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매출 비중이 3분기에는 26% 정도였지만 4분기에는 32%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4분기 신규 수주는 3.5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라크 천공투 3.7조 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3.5조 원의 대규모 수주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공시를 했던 이라크 천궁2 3.7조 원짜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수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1분기 중에는 수주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호한 신규 수주에 힘입어서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20.1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5.7배에 이르는 물량이어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풀무원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무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무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풀무원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177억 원, 영업이익 252억 원으로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이제 해외 식품 제조 유통 부문이 18.9%, 그리고 식품 서비스 유통 부문이 16.5%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기준의 실적은 매출액 3.2조 원, 영업이익 910억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차입금 축소 같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사업의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4분기 해외 사업 관련된 영업 적자는 9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69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축소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외형이 고성장하고, 또 일본은 외형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이제 적자폭을 축소한 점이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 내 해외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2025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거점 확보 및 서유럽 지역의 마켓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 서비스 유통 부문인데요. 식품 서비스 유통 부문의 외형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오피스나 군부대, 아파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단체 급식의 신규 수주 및 재계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나 고령화, 핵가족과 같은 사회 현상으로 현재 단체 급식 부문의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